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네.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당원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당원 투표 참여하셨습니까? 그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예. 그러면 장관님 사안이 곤란하지는 않고요.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네. 예.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향이 의지가 있는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회 법사위 당시 모습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출마 얘기 상당히 눈길을 좀 끄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이 갈등 국면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혹시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서울시장 대선 혹시 출마 의향 있느냐 물어보니까 검찰개혁 전까지는 나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장관직에 있는 동안은 안 한다는 거냐라고 다시 한번 물으니까 나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거듭 자릅니다. 그런데 그럼 장관직 그만두면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묻자 그건 그거에 알 수 없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그거에 알 수 없고라는 대목인데요. 검찰개혁이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시점에 따라서 서울시장이든 아니면은 대권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여운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내년 4월이죠.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내려놓는 걸 생각을 하면 서울시장은 좀 불가능할 수 있다 치지만 다음 대선은 22년이에요. 22년 3월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년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추 장관이 대선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얘기는 안 나왔나요? 네, 안 나올 리가 없죠. 특수활동비 얘기 역시나 나왔습니다. 사실 이 특활비 논란 가장 처음 나왔던 게 지난 5일 날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자기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라는 이 말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쌈짓돈 얘기, 주머니돈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특활비 94억 내려보낸 거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태를 밝혀주고 그 전제 아래에 잠깐만요. 그거를 자꾸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주머니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법사위 회의에서 장관님께서 총장의 쌈짓돈 자의적으로 썼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에 자, 보고도 하지 않고 됐고요. 네, 보셨는데요. 오늘도 추미애 법무장관 이 특활비 가지고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보입니다. 일단 검찰총장의 쌈짓돈 50억 원 정도 된다. 근데 이 50억 원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아까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것좀 약간 단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법무부에 이거를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고 이 실태 조사가 끝나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야당 의원이. 그런데 장관이 직접 특활비를 관장을 하는 거 이거 수사 지휘에 버금가는 거라고 지적받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고 싶은 생각 없다 나는. 그리고 예산에 대한 이건 민주적인 통제다. 민주적인 통제는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설전 마치 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예결위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추미애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그 이후에 추미애 장관이 SNS에 국회의 태도를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늘 배후에는 야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당과 계속적인 설전을 주고받았기 때문인데요. 추 장관 SNS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냅니다. 바로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치다며 야당과 윤석열 총장을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관에겐 고성, 반복된 질문으로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지켜보는 국민은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아주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제 그 야당 의원과 이 추미애 장관의 설전에 여당 소속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제지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모습 보고 돌아오시죠. 질문하시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자, 이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 가지고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정성호, 같은 당 출신인 정성호 예결위원장의 발언 아주 지난주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이 발언, 추 장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라면서 동지 발언을 했는데요. 네.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동지다. 그러면서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할 수 있으나 모두 개혁을 염원하는, 그러니까 너그러이 받아달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한편 정성호 의원의 그 발언 이후에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평론가님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추미애 장관이 정성호 위원장에게 동지라고 한 표현, 이 부분을 또 야당에서는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내용에서는 뭐 너그러이 받아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먼저 김 교수님, 이 너그러이 받아달라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일까요? 동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메시지가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달라는 정성호 위원장의 얘기에 아니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 내 길을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검의 대들보는 안 보고 법무부의 가시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검찰개혁이 꽃인데 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란이 안 되고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본인은 그 논란을 지금 뭐 어떤 형태로든 관통해서 이거를 해 나가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많이 하잖아요. 언사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본인이 강조하는 검찰 개혁에 어떤 효과를 보일지 그걸 좀 자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 개혁이 이런 어떤 공격적 태도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 장관이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이 정성호 위원장한테 보낸 메시지. 그 뭐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 국무위원이 여당 예산결산위원장한테 동지 너그러이 받아달라. 입법부하고 사법부, 행정부거든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행정부 국무위원이고 예산결산위원장은 입법부 여당의 예산결산위원장인데 거기다 동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거를 깡그리 무시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진영 논리, 우리 편, 네 편 가르는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손잡고 그 야당하고 싸우자, 검찰총장하고 싸우자. 이게 진영 논리에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이해해 준다면은 SNS는 사견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그동안에 의원 생활 같이 한 사람한테 동지라고 해서 그걸 또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또 추미애 장관도 여당 예산결산위원장이 정도껏 하라. 네. 이런 말 했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네. 야당하고 싸우고 검찰총장하고 싸웠는데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여당 위원장이 정도껏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동지하고 손을 내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미애 장관이 자꾸 좀 너무 왜곡된 길로 자꾸 빠지는 거 아닌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검찰개혁 끝날 때까지 장관 안 물러난다. 그렇죠. 검찰개혁 끝나야지 장관 물러난다. 그건 검찰개혁 안 끝나면 계속 장관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뒤집어 보면 그 말은 검찰개혁을 나를 그만두게 하면 검찰개혁을 안 한다는 얘기다. 그건 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나 물러나는 거는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여러 가지 본인의 행동이나 헌법이나 인권이나 뭐 이런 정의부 장관으로서 그런 태도나 행동이 적절한지 여러 가지 저는 곱씹어보는 그런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는 또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또 다른 쪽으로 좀 해석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의 발언마다 특히 야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최근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그 추미애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그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민주당 뭐 당론 법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추 장관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거고 이거를 뭐 민주당이 뭐 180석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가 당론처럼 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은미 기자, 네. 실제로 민주당 내의 반응은 좀 어때요? 네, 사실 좀 전에 들으셨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과도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밑에 수면 아래에선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추미애 장관을 놓고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손익 계산을 분명히 할 텐데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상당히 중요한 재보선인데 여기에서 여론이 지금 민주당에 악화되는 거 별로 원치 않는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나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추 장관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윤석열 총장과 이 대립과 이 각종 그 발언으로 인한 논란 때문에 피로감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추 장관을 계속 법무장관으로 두는 데 있어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실제로 밑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겉으로 내놓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인데요. 왜냐하면 추 장관을 뭐 개각 얘기도 요즘에 나오고 있죠. 개각에서 추 장관을 넣기에는 그럼 대체 후임은 누구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다른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 민주당 내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얘기도 들었지만 검찰개혁을 끝낼 때까지는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서울시장 출마설, 나아가 대권 출마설이 계속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님. 네. 지금 우리 김은미 기자 설명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서 여권에서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설마 이제 만에 하나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좀 아킬레스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네요. 지금 출마라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제 재보궐 그리고 이제 대선인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권에서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뭔가 주장을 하는데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선을 너무 확대해놨고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정부나 여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을 앞에 내세우는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거든요. 네. 이 부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것을 이제 너무 많이 앞세우면서 본인의 어떤 거친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 쪽에서도 그 자체로는 상당히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담 속에서 본인의 어떤 뭐 예컨대 서울시장 또는 뭐 대권 이거 얘기하기는 굉장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 얘기도 하나 짚어보죠. 이동석 기자.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반기보다는 일단 비판하는 글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글을 올렸는데요. 검언 유착 관련해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검찰총장을 향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일단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표님 어떠세요? 보니까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다른 곳에서도 또 재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렇죠. 추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그 어떻게 보면 같은 대잡이죠. 그거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인 검찰의 중립, 탈정치화 아니겠어요? 정치로부터 검찰의 분리. 근데 지금 이게 이 사건만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만 보면은 검찰의 정치화가 갈수록 옛날보다 갈수록 더 심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정 차장 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직무 배제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결정한 거는 검찰총장의 또 법에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 그분은 좌천 인사만 또 기소가 안 됐는데도 좌천 인사만 또 3번 당할 정도로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거를 밖으로 저렇게 공표하는 게 맞는가?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청와대 비서관이 밖에 SNS에 대통령 비난하는 거랑 그거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화로 자꾸 내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